여러분, 오늘은 한국 연기계의 살아있는 전설 박근영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85세이신데도 여전히 현역 배우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드라마와 영화, 연극 무대를 오가며 우리 곁을 지켜온 참 대단한 분입니다. 박근영 선생님은 1940년 6월 7일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도 더 된 일본 강점기 말, 그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으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어린 시절 6.25 전쟁도 겪었고 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 힘든 시대를 살아온 분이기에 지금도 삶에 대한 태도가 참 담담하고 의연합니다. 전급에서 태어난 박근영 선생님은 어린 시절부터 연기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로 올라와 휘문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이 학교에서 연극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 아직 우리나라가 전쟁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연극이나 영화 같은 것이 지금처럼 흔한 것도 아니었고 배우가 되겠다는 것이 그리 좋은 직업으로 여겨지지도 않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박근영은 무대 위에서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그 경험이 너무 좋았던 모양입니다.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박근영 선생님은 서라벌 예술초급대학, 지금의 서라벌 예술대학 연극과에 진학했습니다.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 그때는 연극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서라벌에 대는 당시 예술인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박근영 선생님은 본격적으로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무대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10대 후반의 청년이 연극 무대에 서서 관객들 앞에서 연기를 펼쳤던 것입니다. 서라벌예대 시절 박근영 선생님은 여러 연극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육신 같은 역사극도 많이 올렸고 본격적인 희곡 작품들도 공연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역이나 조연부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한두 마디 대사만 하고 나가는 역할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역할 하나하나에도 최선을 다했고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젊은 연극 배우로서 이름을 조금씩 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동인제 극단과 국립극단의 단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평생 동안 60여 편이 넘는 연극에 출연했다고 하니 정말 연극을 사랑한 분입니다. 지금도 선생님은 인터뷰에서 남은 삶을 연극에 쏟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연극 무대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1960년대 초반 젊은 연극 배우 박근형에게도 현실의 벽이 있었습니다. 연극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아직 가난했고 사람들이 극장에 가서 연극을 보는 문화도 많지 않았습니다. 연극 배우들의 출연료는 형편없이 적었고 공연이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젊은 박근영은 연극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 문제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1963년에 KBS에서 공채 탤런트를 선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1961년 12월 31일 KBS가 개국했으니 이제 겨우 1년 조금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흑백 텔레비전이 막 보급되기 시작했고 TV 드라마를 만들 배우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박근영 선생님은 생계를 위해 이 시험에 응시했고 KBS 공채 탤런트 3기로 합격했습니다. 같은 3기 동기로는 김민자, 김상순 같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63년 23세의 박근영은 방송계에 정식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연극 무대에서 드라마 세트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환이 그리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연극에서 제대로 된 훈련을 받고 온 박근영의 눈에 당시 TV 드라마 제작 환경은 너무나 형편없어 보였던 모양입니다. 당시는 흑백 TV 시절이었고 지금처럼 촬영 기술이나 장비가 좋지 않았습니다. 거의 라이브 방송에 가깝게 찍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수하면 그대로 방송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연출이나 연기 방식도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연극에서 제대로 된 연기를 배우고 온 박근영 선생님, 눈에는 이런 환경이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박근영 선생님은 성격상 잘못된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바른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수준이 형편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바른 말을 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조직 생활에서 신입이 이런 식으로 바른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미움을 샀습니다.
선배들과 상사들이 박근영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결국 박근영 선생님은 KBS에서 퇴출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제 막 방송계에 들어와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했는데 자신의 바른 말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20대 중반의 젊은 청년에게는 큰 좌절이었을 것입니다. 생계 문제도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다시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실력을 인정받았거나 상황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이 퇴출과 복직의 경험은 박근영 선생님에게 큰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른 말도 중요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신념을 완전히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선생님은 연기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지키면서도 현장에서는 묵묵히 일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며 박근영 선생님은 여러 TV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흑백 TV 시대부터 컬러 TV 시대로 넘어가는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역할들이 많았겠지만 점점 더 중요한 배역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진지한 청년 역할, 젊은 가장 역할 같은 것들을 연기했습니다. 연극에서 다진 탄탄한 기봉이가 화면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근영 선생님은 연극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 대단한 점입니다. TV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면서도 정작 자신이 사랑하는 연극 무대는 계속 지켰던 것입니다. 연극 공연료는 TV 출연료에 비하면 턱없이 적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에게 연극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연극 배우다라는 자부심을 평생 지켜온 것입니다. 1980년대와 90년대는 박근영 선생님의 전성기였습니다.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선생님은 한국 드라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견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시기 선생님이 주로 맡은 역할은 권력자, 재벌 회장, 고위 관료, 정치인 같은 사회 지도층 인물들이었습니다. 강한 카리스마가 필요한 역할들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드라마들은 가족극과 사회극이 중심이었습니다. 대가족이 함께 사는 이야기, 재벌 집안의 권력 다툼, 정치와 경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드라마에서 박근영 선생님은 집안의 가장이나 회사의 회장, 정부의 고위 관료 같은 역할을 자주 맡았습니다. 한마디로 무게감 있는 어른 역할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선생님의 연기를 보면 특유의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목소리부터가 묵직하고 안정적입니다. 말을 할 때도 한 단어 한 단어에 힘이 실립니다. 화를 내거나 명령을 내릴 때는 정말 무섭게 느껴지지만 반대로 따뜻하게 웃거나 가족을 대할 때는 또 부드러운 면도 보입니다. 이런 양면성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박근영 선생님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특히 악역을 많이 맡았습니다. 냉혹한 재벌 회장, 권력욕에 눈이 먼 정치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업가 같은 역할들이었습니다. 이런 악역들을 연기할 때 박근영 선생님은 단순히 나쁜 사람으로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선생님은 그 인물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연기한 악역들은 단순히 밉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딘가 인간적인 면도 느껴졌습니다. 가족극에서는 엄격하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나 할아버지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권위적이지만 속으로는 자식들을 깊이 걱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상입니다. 이런 역할을 할 때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자식을 걱정하는 모습, 손주들과 함께 웃는 모습에서 따뜻한 인간미가 묻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박근영 선생님은 최불암, 김혜자, 강부자 같은 당대 최고의 스타 배우들과 함께 작품을 했습니다. 같은 시대를 함께한 선후배로서 서로 존중하며 좋은 연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 드라마들은 정말 배우들의 연기력으로 승부하던 때였습니다. 지금처럼 화려한 CG나 특수효과가 없었으니 오로지 배우들의 연기와 대사, 표정으로 모든 것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박근영 선생님은 그 시대 드라마의 산증인입니다. 흑백 TV로 시작해서 컬러 TV를 거쳐 케이블 방송과 종편이 생기고 이제는 넷플릭스 같은 OTT 시대까지 모두 경험한 분입니다. 한국 방송 드라마의 역사 그 자체를 온몸으로 살아온 분인 것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박근영 선생님은 새로운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이미 60대에 접어들었지만 같은 이미지로만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2년부터 시작된 영화 가문의 영광 시리즈는 선생님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은 조폭 가문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영화입니다.
박근영 선생님은 이 영화에서 조폭 조직의 보스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무섭기만 한 조폭 두목이 아니라 웃기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면모도 보이는 캐릭터였습니다. 진지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역할만 하던 선생님이 코미디 연기를 선보인 것입니다. 이 영화는 큰 인기를 끌었고 시리즈로 이어졌습니다. 박근영 선생님의 연기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 저 무서운 할아버지가 이렇게 웃긴 연기도 하시네? 하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전까지 부모님 세대가 보는 드라마에만 나오던 분이 젊은이들도 좋아하는 코미디 영화에서 활약하니 신기했던 것입니다. 2005년에는 고령화 가족이라는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는 노년의 삶과 가족 관계를 다룬 작품으로 박근영 선생님은 치매에 걸린 아버지 역할을 맡았습니다. 코미디와는 전혀 다른 무겁고 진지한 연기였습니다. 늙어가는 것의 슬픔,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는 고통 같은 것들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연기로 선생님은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장수상회 같은 작품에서도 노년의 삶을 진솔하게 그려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강한 카리스마로 승부했다면 이제는 나이가 주는 깊이와 여유, 삶의 무게 같은 것들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사를 할 때도 예전처럼 강하게 내뱉기보다는 천천히 여백을 두고 말하는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표정 하나, 눈빛 하나로도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60대, 70대가 되면서 실제로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 경험이 연기에 그대로 녹아든 것입니다. 젊을 때는 상상으로만 연기했던 것들을 이제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배우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0년대에도 박근영 선생님의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너는 내 운명, 내 딸 서영이 같은 가족 드라마에서 따뜻한 할아버지 역할을 했고 메모리스트, 언더커버, 모범 택시, 모범 형사 이씨 같은 장르물에서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70대 후반, 80대 초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발하게 활동한 것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선생님이 장르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족 드라마도 하고 범죄 스릴러도 하고 코미디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보통 비슷한 역할만 반복하기 쉬운데 박근영 선생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선생님이 80대에도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박근영 선생님의 가족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아드님도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 손주분도 배우 길을 걷고 있습니다. 3대가 모두 연기자인 집안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연예계에서도 드문 경우입니다. 선생님의 아드님 박원상 씨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배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유명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자기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즉 박근영 선생님의 손주인 박건우 씨도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젊은 배우로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대 연기자 집안이라며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박근영 선생님은 이에 대해 담담하게 말합니다. 억지로 배우가 되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연기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으니 자연스럽게 연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는 평생 모아둔 사진과 기록들을 거의 다 정리하고 소각했다고 합니다. 내 세대에서 정리하고 가는 것이 자식들에게 짐을 덜어주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가족을 깊이 사랑하면서도 의존하거나 부담 주지 않으려는 선생님의 태도가 느껴집니다. 배우자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생활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부인이 있고 그분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고 손주를 보며 살아온 것은 확실합니다. 10년이 넘는 연기 생활을 하면서 가정도 잘 지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박근영 선생님의 연기 철학은 창조적 연기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 인터뷰에서 자신의 연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대본에 적힌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깊이 이해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악역을 연기할 때 이런 철학이 잘 드러납니다. 선생님은 악역을 맡으면 그 사람이 왜 나쁜 사람이 되었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경험을 했고 무엇을 원했기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연기한 악역들은 단순히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딘가 이해가 되는 면도 있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선악을 단순히 나누기보다 그 인물이 살아온 환경과 욕망을 이해하려고 접근한다. 는 선생님의 말은 정말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완전히 선한 사람도 완전히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복잡한 내면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것을 연기로 표현하는 것이 배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또한 현장에서 철저히 준비하는 배우로 유명합니다. 촬영장에 오기 전에 이미 대사는 완벽하게 외우고 옵니다. 동선도 미리 생각해 옵니다. 한 장면에서 감정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목소리 톤은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다 계획을 세워옵니다. 감독이나 작가와 의견이 다를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함께 작업한 감독들과 작가들은 박근영 선생님을 대사나 동선을 스스로 정리해오는 배우, 한 씬 안에서 감정의 높낮이를 정확히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60년이 넘는 경험이 쌓여서 가능한 것입니다. 후배 배우들은 박근영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능 프로그램이나 인터뷰에서 후배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합니다. 선생님 앞에서는 자세가 저절로 바르게 된다. 연기를 잘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선배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선생님은 현장에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후배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는 자신의 연기로 모범을 보입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배들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이제 저런 태도로 임해야 하는구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후배들이 연기에 대해 조언을 구하면 선생님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그 장면에서는 이런 감정보다 저런 감정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대사를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여기서 한 박자 쉬어봐 같은 식입니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조언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온화한 말투로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후배들이 실수를 해도 크게 혼내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젊었을 때 수많은 실수를 하며 배웠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박근영 선생님이 60년 넘게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은 연극을 계속하고 싶다. 남은 삶을 연극에 쏟고 싶다고 말합니다. 연기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은 것입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무대에 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도 중요합니다. 80대 중반의 나이에도 드라마와 영화를 찍으려면 체력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서 있어야 하고 대사를 외워야 하고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며 체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 여전히 배우고 싶어 하는 것,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는 것, 이런 태도가 선생님을 젊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 나이는 85세지만 마음은 여전히 청년 배우처럼 뜨겁습니다. 선생님은 또한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젊은 배우들의 새로운 연기 스타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이라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젊은 배우들은 이런 게 좋더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시대에 맞게 조금씩 변화하는 유연성을 가진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박근영 선생님은 웰다잉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초 방송된 유퀴즈 온 더 블럭 설 특집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방송에서 평생 모아둔 사진과 기록들을 거의 다 정리하고 소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찍어둔 사진들, 출연했던 작품들의 대본과 기록들, 상장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거의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들을 왜 버렸을까? 하지만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내 세대에서 정리하고 가는 것이 자식들에게 짐을 덜어주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식들이 그 많은 물건들을 정리하느라 고생할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추억에 자식들을 얽매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시청자들,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 공감했습니다. 맞아, 우리도 정리를 해야 하는데 자식들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 라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박근영 선생님의 담담한 태도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준 것입니다. 선생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85세까지 살았으니 이미 충분히 살았다는 생각입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이 했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존경받는 배우로서의 삶도 살았습니다.
이제 언제 떠나도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과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선생님은 죽음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자신이 없어진 후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웰다잉이 아닐까요? 선생님의 이런 태도는 두려움보다 준비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며 회피하기보다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흔적을 과하게 남기려고 하기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웰다잉 철학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아마도 85년의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안 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동료 배우들, 친구들, 선배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며 죽음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연기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인물들의 삶과 죽음을 연기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 죽어가는 연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죽음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선생님의 이런 태도가 낯설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죽음이 멀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야기에 더 깊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박근영 선생님의 이런 웰다잉 철학은 단순히 개인의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나도 내 것들을 정리해야겠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겠다. 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용기 있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박근영 선생님은 한국 연기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선생님은 연극 출신이 드라마와 영화로 크게 자리 잡은 세대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1960년대에는 TV가 막 시작되던 때였고 연극 배우와 영화 배우, TV 배우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박근영 선생님은 연극에서 시작해서 TV와 영화까지 모두 섭렵한 분입니다. 선생님은 후배 배우들에게 연극적 기본기를 중시하는 태도를 남겼습니다. 발성, 발음, 호흡, 감정 표현 같은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요즘은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면 바로 드라마에 캐스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기 없이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박근영 선생님처럼 60년을 버틸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또 다른 영향은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많은 배우들이 나이가 들면 은퇴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좋은 역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근영 선생님은 80대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기의 깊이가 더해진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장르와 이미지를 스스로 넓혀간 것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선생님은 진지한 역할만 한 것이 아닙니다. 코미디도 하고 악역도 하고 따뜻한 역할도 했습니다. 자신을 한 가지 이미지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선생님을 특별하게 만든 것입니다. 현장에서의 프로페셔널한 태도도 후배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고 시간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유명하다고 해서 거들먹거리지 않고 스태프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쌓여서 존경받는 원로 배우가 된 것입니다. 박근영 선생님은 원로 배우로서의 책임감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후배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저 선배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것이 원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역사를 돌아보면 박근영 선생님 같은 중견 배우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연 배우들이 화려하게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조연과 단역을 맡은 실력 있는 배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근영 선생님은 때로는 주연을, 때로는 조연을 맡으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선생님이 출연한 작품들을 다시 보면 선생님이 나오는 장면들이 전체 스토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분량은 많지 않아도 그 장면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큽니다. 그 장면이 있어서 이야기가 더 탄탄해지고 다른 캐릭터들이 더 잘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박근영 선생님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에 태어나 전쟁을 겪고 가난한 시절을 버티며 연극 배우의 꿈을 키웠습니다. KBS에서 퇴출당하는 좌절도 겪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연기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도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그리고 케이블과 OTT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박근영 선생님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고 함께 변화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선생님의 연기 인생을 보면 시대별로 확실히 변화가 보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진지하고 열정적인 청년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1980년에서 90년대에는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중년 남성 역할이 주를 이뤘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코미디와 노년 캐릭터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생의 지혜를 담은 원로 배우로서 존경받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선생님이 보여준 연기는 그 시대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의 연기에서는 전쟁 후 재건에 매진하던 사회의 진지함이 느껴집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에는 경제 성장과 함께 강해진 한국 사회의 자신감이 보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다양성과 유연성이 느껴집니다. 선생님의 연기 인생이 곧 한국 현대사인 셈입니다. 박근영 선생님이 맡았던 배역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재벌 회장, 정치인, 검사, 조폭보스, 아버지, 할아버지, 치매 환자까지 각 배역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목소리 톤도 다르고 걸음걸이도 다르고 표정도 다릅니다. 이것이 진짜 배우의 실력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나이가 들수록 연기가 더 자연스러워졌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좀 더 과장된 연기를 했다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절제되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큰 동작이나 큰 목소리 없이도 작은 표정 변화나 눈빛만으로 감정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경험이 쌓여서 가능한 것입니다. 관객들과 시청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선생님의 역할은 뭘까요? 가문의 영광의 조폭보스는 확실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섭지만 웃기고 나쁜 사람이지만 어딘가 정이 가는 캐릭터였습니다. 여러 가족 드라마에서 보여준 엄격하지만 따뜻한 아버지나 할아버지 역할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악역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냉혹한 재벌 회장이나 권력 욕의 눈먼 정치인 역할을 할 때 선생님은 정말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가 느껴지는 연기였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면서도 어딘가 이해가 되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생님의 연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눈빛입니다. 대사를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선생님의 눈은 많은 것을 말합니다. 화가 났을 때의 눈빛, 슬플 때의 눈빛,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의 눈빛이 모두 다릅니다. 이런 섬세한 표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도 선생님의 큰 무기입니다. 낮고 묵직한 목소리는 그 자체로 카리스마를 느끼게 합니다. 명령을 내리거나 화를 낼 때는 정말 위압적이고 반대로 부드럽게 말할 때는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걸음걸이나 몸짓도 캐릭터마다 다릅니다. 권력자 역할을 할 때는 당당하고 느린 걸음으로 걷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아버지 역할을 할 때는 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몸짓을 보입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모여서 완성도 높은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박근영 선생님의 인터뷰를 보면 말씀하시는 태도도 인상적입니다. 결코 허세를 부리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실수나 실패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젊은 시절 KBS에서 퇴출당한 이야기도 숨기지 않고 털어놓습니다. 겸손한 태도도 돋보입니다. 저는 그저 연기를 좋아해서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60년 넘게 해온 일인데도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겸손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선생님을 존경하게 만듭니다. 선생님은 또한 현실적인 분입니다.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 연극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어서 TV로 왔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예술과 생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선생님의 말 중에 인상 깊은 것이 많습니다. 연기는 창조다. 인물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현장에서는 준비가 전부다 같은 말들은 단순하지만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평생 연기를 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웰다잉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두려움보다 준비,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내 세대에서 정리하기 같은 표현들은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85세의 현역 배우가 담담하게 하니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박근영 선생님을 보면 늙는다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체적으로는 젊었을 때만 못할 것입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여유로워집니다. 선생님의 최근 연기를 보면 이것이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격렬한 연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고 깊이 있는 연기로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적게 표현하지만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이것이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인생의 지혜도 연기에 녹아듭니다. 85년을 살면서 겪은 수많은 경험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이 모든 것들이 연기의 자양분이 됩니다. 젊은 배우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의 깊이입니다. 박근영 선생님은 한국 연예계에서 장수하는 비결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첫째는 실력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오래갑니다. 둘째는 성실함입니다. 한 번 한 번의 작품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는 겸손함입니다. 유명해져도 교만하지 않고 계속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넷째는 유연성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도 변화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건강입니다.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야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년이 넘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무대에 서고 싶다고 하셨으니까요. 박근영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평생 연기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85세까지 현역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둘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0대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고 배우려고 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셋째, 준비된 삶의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웰다잉에 대한 선생님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준비하고 남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넷째, 가족을 사랑하되 의존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정리하고 준비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겸손함과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해지고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오래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여섯째,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기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함께 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기본기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것보다 탄탄한 기초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오래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박근영 선생님의 삶을 보면 잘 늙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가족을 사랑하면서 다음 세대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사는 것입니다. 85세에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 것입니다. 젊은 배우들과 경쟁해야 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 배워야 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이 모든 것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유명해지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연기가 좋아서 무대에 서는 것이 행복해서 관객들과 호흡하는 것이 즐거워서입니다. 이런 순수한 열정이 선생님을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박근영 선생님을 보면 프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프로는 실력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고 겸손하고 책임감 있고 후배를 배려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이 모든 것을 갖춘 진짜 프로입니다. 한국 연예계에는 박근영 선생님 같은 원로 배우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수준이 높아졌고 후배 배우들이 배울 수 있었고 관객들이 좋은 작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박근영 선생님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온 분입니다. 유행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색깔을 지키면서도 필요할 때는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균형감이 선생님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선생님은 어딘가에서 대본을 읽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배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박근영 선생님의 연기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여전히 현역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멋진 연기를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무대에 서시길,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연기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인지, 일에 대한 열정은 어떻게 유지하는지, 후배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박근영 선생님의 삶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연극과 드라마, 영화의 역사에서 박근영 선생님의 이름은 길이 남을 것입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쌓아온 작품들과 연기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보여준 프로페셔널한 태도, 겸손한 자세, 끊임없는 열정, 웰다잉에 대한 지혜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후배들과 후세에 전해질 진짜 유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박근영 선생님이 출연한 드라마나 영화가 재방송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처음 그 작품을 보며 선생님의 연기에 감탄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옛날에 봤던 작품을 다시 보며 추억에 잠기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연기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계속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박근영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 배우로 활동하시며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신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우리 곁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보여주신 삶의 태도와 지혜를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실천하길 바랍니다. 1940년 전급에서 태어나 2025년 현재까지 85년의 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오신 박근영 선생님. 한국 전쟁을 겪고 가난한 시절을 버티고 연극 배우의 꿈을 키우고 방송계에 입문하고 60년 넘게 현역으로 활동하고 지금도 여전히 무대를 그리워하는 분. 이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배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이며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는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박근영 선생님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신 연기들, 선생님이 남기신 작품들, 선생님이 전해주신 지혜들이 오래오래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처럼 자기 일을 사랑하며 열정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도미나르 감사합니다.